계란 한두 개를 먹으면 거의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 식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드시고 나가면 점심 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포만감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뇌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보물과 같은 음식입니다. 수십 년간 아침을 콘프레이크나 아주 단맛 나는 식빵 같은 거를 드셨던 분들은 혈당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과 를 같이 요리를 해서 드신다면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계란은 정말로 보물과 같은 음식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비타민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먹기 편하고요. 또 소화가 잘 됩니다. 조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후라이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바쁜 시간에 찐 계란을 한두 개 정도 먹고 나가면 포만감을 많이 주게 돼요. 계란 하나의 칼로리는 약 80kcal 전후가 됩니다. 정상인이라면 계란을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란에는 섬유소와 비타민C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때 야채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면 더더욱 좋은 아침 식사가 되겠죠. 저는 아침에 다이어트 식사, 건강한 식사로 계란 식사를 상당히 많이 권유를 합니다. 계란에는 일단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한두 개를 먹으면 거의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 식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란이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이어트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근육을 유지를 하고 우리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포만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란을 아침에 드시고 나가면 점심 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포만감이 좋습니다. 각종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계란이 갖고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 성분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주의하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성분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하루에 계란 두세 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약을 드시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요, 계란을 하루에 두 개 정도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계란의 노른자는 좀 피해서 흰자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계란에는 상당히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 성분을 계란으로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란 하루에 두 개 정도를 드신다면 우리가 다이어트나 각종 질병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활력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이뤄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다이어트를 할 때 각종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 계란이 여러 가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란에는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콜린은 인지질의 한 성분인데요. 콜린이라는 성분은 이제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뇌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을 올려주고요. 치매 예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란에 있는 콜린은요, 상당히 뇌 기능을 좋게 한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삶은 계란 두세 개 정도는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건강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개 정도 계란은 큰 문제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데 약은 안 먹고 생활 습관으로만 교정하시는 분들은요,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는 조금 피해 주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은 계란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계란을 후라이로 드셨을 때는 당독소가 약간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계란을 이제 요리해서 먹으면 또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날 삶아놨다가 아침에 깨서 먹고 나가면은 되게 빠른 아침 식사도 되고 이제 당독소도 좀 적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는 찐 계란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계란에는 섬유질이 없죠. 그래서 섬유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곁들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란과 야채를 같이 요리를 해서 드신다면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계란은 의외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중에 대표 음식으로 계란을 많이 꼽습니다. 계란을 먹는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도 드셔라, 생선 살도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란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년 이상 되는 여성분들께는 단백질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고기를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계란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계란은 그래도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잘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주면요, 어머님들 찐 계란은 또 의외로 잘 드세요. 찐 계란으로 근육도 보충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챙기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께는 제가 찐 계란을 많이 추천을 드리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정말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께 계란은 상당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혈당 스파이크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잠을 자고 났을 때 우리 혈당은 잔잔합니다. 인슐린도 잔잔하고 췌장은 쉬게 되죠. 이러한 아침에 갑작스럽게 고소한 식빵을 구워서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는다면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면 조용한 호수에다가 큰 바위덩이 하나 던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확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이 혈당을 끌어내리면서 우리 몸에는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고 이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점 좁아져요.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아침을 이제 그런 콘프레이크나 아주 단맛 나는 식빵 같은 거를 드셨던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생기면서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이 공복을 깨는 첫 끼 식사 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좀 꾸미고 싶은 식단이 있다면요,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샐러드 같은 야채를 드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위해서 두부라든지 낫또 이런 것들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드시는데, 그 동물성 단백질은 아침에는 계란 2개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노른자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노른자 굳이 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2개 정도 노른자를 포함된 계란 드시는 거 괜찮아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약간 높이는 성분이 있지만 계란 자체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계란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약은 안 먹고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 노른자는 조금 주의하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계란 흰자를 좀 많이 먹는데요, 거기에는 근육을 늘리는 좋은 성분이 있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은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식후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이상하게 머리에 박힌 게, 식후에는 소화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누워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식후에 보니까 식후에 혈당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최대치까지 올라가요. 정상인들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마른, 정말 깡마른 20대 여성들이 치즈케이크 하나 먹으면요 혈당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140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200까지 올라가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시면 혈당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지 않고 쭉 내려가다가 쭉 유지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후에 가만히 있는 습관은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식후에는 움직이십시오. 식후에는 집안일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도 버리시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식후에 혈당이 쭉 올라가다가 움직이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정도 30분, 1시간 정도 운동하시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그래프를 만드셔야 되고,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에서 둥글둥글한 혈당 스파이크로 바꾸는 게 우리의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